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게 돼요. 세상의 사물 중에서 어떤 물건이 어떤 사물이 개인의 어떤 권리의 대상이 되는가, 권리 객체가 되는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먼저 물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인의 권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 자신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일단 권리를 갖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물건에 관해서는 수많은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개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은 세상의 물건 중에 어떤 것이 권리 대상인지를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물건이 워낙 다양하니까 헌법 차원에서 어떤 것이 권리 대상이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일일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하는 방법이 있죠. 헌법에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법률에게 위임하는 거죠. 헌법 23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에 개인 권리가 있으면 그걸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어떤 물건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지는 법률로 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것을 결정하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이 같은 헌법을 갖는다 하더라도,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개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가 좀 달라지게 되죠. 간단한 예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즉 개인의 권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 독일 등은 다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나가 볼게요. 토지를 개인 소유권으로 인정할 때에도 고권이 그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또 달라져요.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를 소유할 때 그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대략 토지 시가의 1에서 2% 정도를 보유세로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재산세와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와 국세로서의 보유세를 모두 합쳐도 대략 시가의 0.2%밖에 안 돼요.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돼요. 그럼 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왜 이처럼 보유세를 시가의 1에서 2%로다가 규정하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보유세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그 토지를 갖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보유세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다른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 국민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전체 국부 생산, 국부 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연스럽게 1년에 1에서 2%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토지를 갖고 있지 않고 시장에 토지를 팔려고 내놓겠죠. 자연스럽게 토지 투기가 자리를 잡게 되죠. 토지 투기가 없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시가에 맞게끔 안정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논리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우리 물가 조정한다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돈의 값어치를 조정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기도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토지 보유세를 몇 %인지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시가의 0.2%만 보유세로다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10년에 2%만 내라는 얘기인데 거의 토지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설명할 텐데 이 정도 설명만 해도 거의 토지에 관한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물건이 권리의 대상인지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이 그걸 정하고 있는 법률이 민법이에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98조에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다 물건 개인 권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일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간단히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공기나 바다, 해, 달, 별과 같은 물건을 빼놓고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다 개인 권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토지도 소유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민법은 제99조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물건이니까 권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하죠. 보이는 모든 물건이 내 것 아니면은 남의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거의 다 개인 권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법 관계이든 공권에 의한 관계죠. 사법 관계이든 권리 의무 관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법률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나의 것, 남의 것, 적어도 국가가 지배 관리하는 고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고권의 법률관계 속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적 규율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법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착각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